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평화부지사였죠. 이화영 씨. 이 사람의 진술이 나오기 시작했다. 뭐 이런 거고, 일정 부분 이제 자기 책임을 면하는 정도 선에서 지금 이제 불기 시작했다. 뭐 이런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이걸 이제 검찰에 진술을 했는데, 검찰에는 진술을 해놓고 엊그제 재판에서는 완벽하게 다 그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변호인이 언급을 했으니까. 그런데 실제 검찰 진술은 그거보다 더 나가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2의 유동규 아니냐, 뭐 이렇게 각 언론 매체에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왜냐면 제2의 유동규라는 거는 결국 유동규나 또는 이화영이 이재명 관련한 뭐 비밀스러운 일들을 많이 폭로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선 첫 번째 이유, 지금 이화영은 자기가 알고 있는 또는 자기가 관여한 부분에 저는 한 10% 정도 얘기를 했다고 보거든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그건 왜 얘기 안 합니까? 그리고 300만 달러도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아주 기초 단계만 얘기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유동규 씨는 심지어는 없는 말, 기억에 잘 명확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털어놓고 있는 판이니까 그 실토의 정도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 보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 언론 매체를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추가 진술로 내놓은 것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2019년 2월에 이때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하노이 노딜이 있었죠. 이 이후에 정진상 전 실장의 요구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독자 방북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 전 실장이 앞으로 대북 제재가 심해질 텐데 이 지사 방북으로 성과를 내보라고 말했고, 이후 진행 상황은 경기도 내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정무회의에서 공유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정진상이 가시적인 성과로 한번 이재명 지사 방북 추진해봐라 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박차를 가했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쌍방울에 대북 송금 이런 게 이루어졌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맞을까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기의 책임을 또 자기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서 정진상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였다고 보는 거죠. 왜? 잘 보시죠. 이게 시점이 이래서 중요한데, 실제 방북 비용이 북한에 건네진 거는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입니다. 그러면 하노이 노딜은 같은 해 2월입니다. 그러면 정진상이 예를 들어서 방북을 해보라고 얘기했다면 2월이나 3월이나 이쯤에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로부터 한 9개월, 8개월, 9개월 후에 실제 방북 비용이 건네졌다. 시점상으로 얼핏 맞는 것 같죠? 결정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2018년 10월 7일 기사를 한번 찾아보면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월 15일을 전후한 국제학술대회의 북측 대표단 참석 이후 연내에 이재명 지사가 방북할 가능성이 크고 북미 협상에 따라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화영 본인 이름으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죠? 이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은 2018년 10월 7일, 이때가 이제 북한에 1차 북한을 갔다 오고 난 후에 기자회견을 한 건데, 그 북한 가기 전부터 추진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얘기를 했을 것이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여러 가지 합의가 있는데 그거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당연히 방북 얘기를 했으니까 나와서 얘기했을 것이고, 그럼 북한의 방북 얘기를 하려면 지사한테 보고 안 하고 했겠습니까? 응? 부지사가 지사님 방북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를 지사한테 보고도 안 하고 북한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지사한테 또 보고도 안 하고 연내 방북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공표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이죠. 아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방북하기 전에 이재명 지사와 지사의 방북에 관해서 협의를 했다. 이게 합리적 분석이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틀림없이 그랬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언론에는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7일에 이미 연내 방북을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전에 이재명, 이화영 간에는 이재명 방북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거죠. 보고가 있었던 거죠. 이화영의 보고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정진상이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방북을 성과로서 추진해봐라. 그거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정진상이 그냥 숟가락 정도 얻는 거.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이화영 사이에는 2018년 그 10월 방북 이전에 이미 그 이재명의 대선 프로젝트로 방북 이걸 추진하고 있었고, 그리고 다 이화영이 보고했고, 그리고 북한과한테도 얘기했고, 그리고 나와서 10월 7일 이화영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했고, 그리고서 그때부터 추진이 되는데 그 이듬해 해가 바뀌면서 정진상이 이제 한번 점검 확인차 이화영한테 얘기했을 수는 있죠. 그러나 본질은 이재명과 이화영 간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면 제가 왜 이화영은 제2의 유동규가 아니냐?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유동규의 경우에는 유동규 씨가 여기저기에서 실토한 대장동 관련한 얘기들,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출장 얘기들, 이런 것들 보면, 물론 호주, 뉴질랜드 출장은 같이 갔으니까, 그 옆에서 본 걸 얘기하는 거고, 대장동과 관련한 보고 체계는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입니다. 중간에 원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유동규는 거의 사장을 제끼고 일을 했죠. 그러니까 유동규, 정진상, 이재명 이런 보고 체계라 유동규 씨의 그 실토, 자백 여기에서 이재명한테 직접 보고했다는 부분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다리를 늘 정진상이라는 중간 다리를 거치고 있으니까 유동규는 아무리 폭로를 해봤자 자기와 정진상 사이에 있었던 얘기가 주죠. 실제 일은 정진상이 이재명한테 자, 유동규가 뭐라고 했는데 해줍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는 정진상과 이재명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직접적으로 아는 건 없고 정진상한테 들어서 또는 정진상을 통해서 내려온 결론 이걸로서 이렇게 했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전문 비슷한 겁니다. 물론 정진상이 중간에 왜곡하지 않는 한 그냥 똑같이 의사전달이 됐겠지만 어쨌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직접 상대한 경우는 별로 없다. 그만큼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겪은 거 외에는. 그러나 이화영은 그게 아니죠. 이화영은 중간에 정진상이 없습니다. 곧바로 도지사와 부지사 관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2018년 그 10월 방북 때도 그때도 정진상 얘기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 얘기가 딱 나왔을 때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다.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지만 이화영에 대해서는 그 사람 내 측근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와 직거래를 했기 때문에.
거래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자기의 바로 밑에 부하입니다. 유동규만 해도 정진상, 그 다음에 중간에 굳이 이제 업무 체계상으로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뭐 이런 체계로 가 있기 때문에 측근이 아니라고 이렇게 제껴버릴 수가 있지만 이화영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지사한테, 이재명 대표한테 유동규의 진술 굉장히 아프죠? 이화영의 진술은 어떨까요? 이건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치명상이죠, 치명상. 자기랑 직접 보고받은 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화영 얘기가 나오면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아니다 이렇게 나오지 뭐 정진상을 통해서 뭘 어떻게 했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화영의 실토와 유동규의 실토는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이화영이 뭐 유동규만큼 실토를 한다고 해도 제2의 유동규는 아니고 유동규 곱하기 뭐 한 5, 이 정도의 우위력을 갖는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 뭐 폭로도, 실토도 뭐 유동규 씨의 뭐 절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설령 다 폭로한다고 하더라도 유동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나하나가.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이재명 대표한테는 치명적이고,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곧바로 이거는 이재명과 이화영 간의 진실 공방으로 국면이 바뀝니다. 유동규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화영은 제2 유동규가 될 수가 없다. 유동규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이재명의 측근이고, 어찌 보면 이재명의 적어도 대북 문제에 관한 한 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진상은 중간에 뭐 그냥 추임새 정도 놔주는 건 모르겠는데 그 훨씬 이전에 이미 이재명, 이화영 간에는 일정한 정도의 교감, 합의, 우임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7월 말 8월 초쯤에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제3자 뇌물죄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의 경우에는 물론 구속영장 청구하면 나올 가능성은 높은데 그래도 보다 안전하게 영장 발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마 백현동 뭐 이런 거와 같이 합쳐서 그렇게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백현동 수사는 아직 여기까지 안 가고 김인섭 씨가 입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뒤로 밀리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한번 좀 같이 지켜보시죠. 이러면서 이제 또 불체포 특권 이재명 대표가 포기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구속영장이 가시화되면 그것도 없던 말이 돼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 부분도 저는 글쎄 없던 말로 만들어버리기 쉽지 않을 거다. 왜? 총선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총선 한 8개월여 남았는데 불체포 특권 내가 포기한다고 했더니 진짜 포기한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어물쩍 그냥 또 이거 뭉개고 넘어간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못 버틸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직을 유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민주당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러면 불체포 특권 포기 가지고 그 난리를 쳤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한번 코미디를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뭐 8개월이라는 먼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아마 대표직 유지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국면, 적어도 총선까지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예상하는 것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그건 뭐 함께 지켜보시는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표가 어떤 또 뭐 변신수를 쓰는지 그건 뭐 함께 지켜보시고 여하튼 이화영과 유동규 뭐 이런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